안녕하세요. 구인 아침반입니다. 요즘 채무자분들, 고객님들께서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채무통합론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제 유튜브를 봐주신다는 것도 기분이 좋고, 또한 이 채무통합을 왜 이용을 해야 되는지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저를 믿고 그 상품으로 문의를 주셨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고 저 또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채무통합론이라는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채무통합론. 채무통합론이란 것은 이금융권이 캐피탈 또는 저축은행 있죠. 저축은행에서 고금리 채무를 통합해 주는 상품이죠. 그러니까 이 채무통합론 상품은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이 아니라 이금융권이에요. 이금융권. 캐피탈 또는 저축은행 이쪽에서 이용하는 상품으로 내가 이용하고 있는 고금리 채무들, 그러니까 이금융권에 있는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아니면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대부업체도 통합이 됩니다. 다만 대부업체는 많이 이용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많아도 두 건도 솔직히 많아요. 근데 일단 규정상으로는 최대 2건까지는 가능하다는 금융사가 있기 때문에 대부업까지도 통합을 해버리면 이금융권 상품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지는 않죠. 하지만 이걸 통합을 하면 여기에 따른 장점들이 있죠. 자, 장점을 한번 볼까요? 장점. 자, 일단은 생각을 해보세요. 채무를 통합을 해요. 통합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채무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채무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월 납입금액, 바로 이 월 납입금액이 감소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채무를 통합을 해버렸어. 여러 곳,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곳에 나눠져 있는 채무를 한 곳의 금융사로 통합을 했어요. 대출 건수가 4건이 하나로 변한 거예요. 대출 건수가 줄어들면 뭐가 좋죠? 신용 등급이 올라가게 되죠. 신용 등급 상승.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추가 자금까지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까지 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내가 이자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비슷합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금융권이나 카드론, 현금수 이런 애들 보통 이제 신용이 아주 좋으신 분들이야 10% 초반이 나올 수 있지만 10% 초반이 나올 정도로 신용 등급이 좋으신 분들은 채무통합론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런 채무를 이용하지 않죠. 보통은 이렇게 이용하신 분들은 신용 등급이 5등급, 5, 6등급, 6, 7등급 이렇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금리가 10%대 중반에서 후반, 평균. 여기가 금리는 평균 10%대 중후반에 많이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채무통합론을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조건이 어렵고 복잡하진 않아요. 단순해요. 근데 단순한 만큼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는 어려워요. 딱 정해졌어요. 일단 대상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이 네,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좀 아쉽죠? 일반 사업자나 프리랜서도 다 되면 좋은데, 무직자도 되면 좋고, 그런데 그게 좀 안 돼요. 근데 다만 이제 채무통화하는 방법은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 이 상품으로만 따지니까 뭐 그런 것이고, 그 외적인 다른 또 상품을 이용한다면 뭐 그 사업자나 프리랜서, 무직자들도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내용들이 따로 있죠. 우리 흔히 말하는 아파트론이나 뭐 자동차 담보대출도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많이 이용할 수 있다면 아파트나 빌라 뭐 이런 걸로 그 신용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면 그걸로 받아가지고 채무를 통합해버리면 되니까. 자, 그리고 그렇다면은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의 경우 재직기간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일단 금융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어떤 금융사는 6개월 이상 돼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금융사는 3개월만 이상 돼도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3개월 이상 근무. 3개월 이상 근무라는 거, 이것도 중요한 게 건보 납부가 3회 이상. 소득 증빙을 거의 대부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로 증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부를 3번 이상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채무자분들이 이제 많이 헷갈려요. 여기서. 또 이거 설명을 드려야 되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1일 자, 매월 1일 입사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입사를 했다. 그러면 6, 7, 8 3개월 되는 13일 날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따 꺾고 1일 이후 입사자는 4개월째 되는 13일 날 신청을 할 수 있어요. 13일이라는 것은 곧 10일에서 12일 사이가 건강보험료 납부 기간입니다. 직장 건강보험료. 회사에서 이제 그 기간에 납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납부 전산에 13일 날 대부분 반영이, 빠른 곳은 뭐 12일 날도, 그러니까 빨리 납부한 그 회사는 12일 날도 증빙이 될 수 있고, 조금 늦게 한 회사는 13일 날 증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3일로 정한 것이고, 매월 1일 이후 입사자.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착각을 하시는데, 1일 날 입사를 하면 그 다음 달 말씀드린 대로 10일에서 11일 사이에 납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1일이 아닌 2일 날 입사를 하게 되면 이 1일 날 적용되었던 건강보험이 있죠. 이게 만약에 전 직장이 있었다면 전 직장이다. 그러면 그 전 직장에서 납부가 되게 돼 있고, 그리고 뭐 무직이었다. 그러면 지역의보잖아요. 지역의보로 납부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1일 이후에 입사하신 분들은 다음 달 납부가 되는 게 아니라 다다음 달이 이제 첫 납부가 돼요. 고지는 되지만 첫 납부는 다다음 달이에요. 이거 많이들 헷갈리시고, 어떤 분들은 아닌데 막 이렇게 좀 저한테 굉장히 좀 뭐 우긴다고 해야 될까요? 내가 납부 다 3번 확인했다고. 제가 다 확인했어요. 그거 납부됐어요. 그런 납부 확인서 한번 신청 좀 해주세요. 그럼 고지가 3번 돼요. 고지하고 납부는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따라주시면 됩니다. 하긴 뭐 그래서 또 정확히 알게 되긴 하죠. 자, 그리고 소득의 경우에는 2천만 원 이상이라고, 이건 제가 정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1200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1200 이상이면 가능한데,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경험을 해보면 솔직히 2000 이하는 거의 안 나와요. 다 부결 나와버리더라고. 왜 그러느냐면, 예를 들어서 연봉이 1500이신 분이 대출을 이금융권에서 한 1500 정도만 이용하고 있어.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돼요. 근데 2천 이하이신 분들은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 금액이 2천, 자기 연봉보다 많은 고금리의 대출이나 이금융권 2, 3천만 원 이렇게 이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용을 하냐? 이 정부지원자금이 햇살론이나 햇살론 17이나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금융권 신용대출을 뭐 한 돈 천만 원 이용하고, 햇살론 또 돈 천만 원 이용하고, 햇살론 17 또 뭐 돈 천만 원 700만 원 이용해버리니까 DTI 과다가 대부분이에요. 채무 과다로 해가지고 안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아예 그냥 연봉의 100% 정도만 내가 고금리로 이용하고 있다, 그런 분이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2천만 원 이상이신 분들이 또 승인율이 더 높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신용 등급. 신용은 나이스 7에 올 크레딧. 쏘리요. 나이스 6에 올 크레딧 7등급 이내 해야 됩니다. 나이스 7등급, 올 크레딧 8등급 안타깝지만 안 됩니다. 나이스 6, 올 크레딧 7. 그리고 이제 또 여기에 이제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채 비율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득, 직군, 재직기간, 부채 내역이 어디에 얼마씩 있느냐, 이런 걸 다 따져야 돼요. 이걸 적을 수도 없어요. 아니 어떻게 적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의 경우에는 일단 연봉의 200%도 솔직히 좀 많을까? 이게 어떻게 부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일단 200% 이하이신 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이 채무통합론을 이용함에 있어서 추천드리는 제가 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추천. 바로 통대안을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 저 역시 지금 통대안을 취급하고 있지만, 통대안이란 게 뭡니까? 가지고 있는 대출을 다 상환했다가 다시 은행에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럼 은행에서 가장 많은 대출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신용등급을 최대한 올리고 은행 내부 등급도 최대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뺄 수 있어요. 그래야 이 통대안으로 지급되는 수수료가 아깝지가 않아요. 근데 예상했던 것보다 더 적게 나와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또 이금융권에서 또 받고. 통대안이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최소한 다시 받은 대출의 7, 80% 이상은 은행권의 저금리로 받아야 돼요. 10% 미만의 저금리로. 근데 7, 80%가 아니라 5, 60%나 은행에서 받고 나머지는 이금융권에 다 받았다. 그러면 이건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제가 채무통합론을 추천을 드리냐, 통대안 하신 분들한테. 포함이 되는 분도 안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는데, 현금 서비스를 좀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금액을 정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것 또한 직군, 부채비율, 연봉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져야 되니까. 다만 너무 과다한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만약에 채무통합을 이용할 수 있다면 이 상품을 먼저 이용하는 거예요. 비록 이자가 낮진 않지만 채무를 통합을 해버려. 그러면 뭐가 되죠? 신용 등급이 상승이 돼요. 다른 거 일단 챙겨두고 신용 등급이 상승. 그렇게 뭐 한 3개월 이상 이용을 해요, 먼저. 그리고 나서 통대안을 신청하게 되면 채무통합론을 때문에 신용 등급이 상승했는데 또 가지고 있는 대출까지 이제 상환을 해. 그럼 등급이 뭐 이거 채무통합 하기 전에 이만큼 예를 들어 가지고 2단계 올라갈 게 3단계 올라가 버리죠. 거기에다 은행 내부 등급도 더 올라가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높고, 그럼 더더욱 좋은 조건으로 더 많은 금액과 더 낮은 금리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상담사가 추천하는 것만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요즘 제 영상 보신 분들이 모르겠어요. 제 영상 보고 점점 변화가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분들도 다 뭐 영상 찍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도 보고 스스로 이제 터득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서 문의를 주신 분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만큼 내가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거쳐가는 것이 나한테 가장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그 단계별로 진행을 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채무통합론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 영상에는 이 채무통합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승인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